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 가평에 새로 이사온 김서연은 혼자 살게 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28세의 직장인으로 깔끔하지만 은근히 섹시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다. 오늘 그녀가 입은 옷은 몸에 꼭 맞는 진한 와인색 미디 원피스였는데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는 길이 덕분에 긴 다리가 한층 더 돋보였다. 발에는 심플한 블랙 스트랩 힐을 신고 있었고 골드린 귀걸이와 얇은 팔찌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새 아파트를 정리하는 동안 박스들을 열어보니 어쩐지 잊고 있던 믹서기며 읽어야지 다짐했던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사 혼자 하니 몸이 2개라도 모자라네. 혼잣말을 하던 서연은 새로 산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지 않는 걸 발견하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스통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체를 요청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진한 갈색의 짧은 머리를 약간 헝클어뜨렸고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미소 하나로 주변을 밝히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이진호, 가스 배달과 설치 일을 꽤 오래 해왔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가스통 교체하러 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다. 서연은 어수선한 거실을 보며 민망해하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진호는 웃으며 말했다. 어수선한 건 새 출발의 증거죠. 저도 가끔 공구 떨어뜨리면 그 말 하거든요. 그가 한 농담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진호의 눈빛에선 무심한 듯한 다정함이 느껴졌다. 가스통을 설치하는 동안 둘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이 진호 씨는 이 일 오래 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몇 년 됐죠. 사람들은 단순히 가스통만 바꾸는 줄 아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신경 쓸 게 많아요. 라고 답했다. 과학이라니 멋지네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올리자 진호가 농담을 던졌다. 사실 다 제 사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가스 연결을 마치고 진호는 가스레인지 이제 잘 될 거예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답했다. 그때 진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정리할 게 많아 보이네요. 금방 다 정리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진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설치가 끝나고 진호가 돌아가려 할 때 서연은 망설이다가 가스 관련 일 자주 하세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장난스레 가스 매주 바꾸려고요. 라고 웃었다. 서연도 웃으며 아직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혹시 또 오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라고 제안했다. 진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란 듯했지만 곧 웃으며 일정 빡빡하지만 한 번 시간 내볼게요. 라고 답했다. 서연은 얼떨결에 커피를 준비했고 진호는 사실 커피 안 마셔도 돼요? 바쁜데 그냥 이야기만 좀 더 할까요? 라고 말했다. 분위기는 점점 진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진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이 만남이 단순히 가스레인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서연은 숨이 가빠졌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박스와 먼지가 가득한 어수선한 거실은 그 순간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진호는 이런 환경이지만 난 이 순간이 좋아요. 라며 웃었다. 서연도 웃으며 저도요. 라고 답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갑자기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회사에서 연락 온 것 같아요. 다른 배달이 생긴 모양이에요.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호가 문을 나서려다 뒤돌아 서연 씨, 이건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해요. 라며 명함 대신 영수증 뒷면에 번호를 적어 건넸다. 서연은 그걸 소중히 받아들고는 내 친구지만 혹시 더 특별한 사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살짝 장난스레 말했다. 진호는 웃으며 그럼요. 증명해보세요. 라고 받아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서연은 가스레인지 불빛 아래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진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김서연은 손에 쪽지를 꼭 쥐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진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라니 누가 장난친 걸까? 혹은 정말 무언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가스 배달원이 비밀이라니 만화 같네. 혹시 가스통 안에 보물이라도 숨겨놨나? 혼자 웃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서연은 새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가평의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작은 마을의 별들은 서울보다 훨씬 밝고 가까웠다. 그녀가 입은 실크 소재의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고 몸에 딱 맞는 검은 스킨이 진과 매치되어 은근한 매력을 자아냈다. 발에는 편안한 니트 소재의 로퍼를 신고 있었지만 긴 하루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자리 잡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은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제가 진호입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방금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갑자기 일찍 끝나서 지금 집 근처에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네, 좋아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하고는 급히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진호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좀 더 캐주얼한 모습이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끝나서요. 진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를 안으로 들이며 별말씀으려 오히려 반가워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진호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사실은 제가 가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에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나서 이 일에 뛰어들었죠. 근데 이 동네에 대해선 아직 잘 몰라서. 말끝을 흐리며 진호가 웃었다. 서연은 그렇군요. 처음엔 다 그런 거죠.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라며 공감했다. 그때 갑자기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근데 사실 그 쪽지에 적힌 말은 제가 일부러 남긴 거예요. 서연이 놀라며 왜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저는 이 마을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가스통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비밀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동네에는 오래된 전설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찾으려 하고 있고 저도 그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서연은 순간 두근거림과 함께 약간의 공포가 밀려왔다. 그래서 저를 도우러 온 거예요?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그리고 혹시 당신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해봐요. 이런 모험은 처음이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고 거실의 조명이 둘 사이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의문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과 진호는 동시에 창문 쪽을 쳐다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가슴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게 시작인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밤이었다. 김서연과 이진호는 창밖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간 그림자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가평의 고요한 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했고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분명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진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뭔가 움직여야겠네요. 서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불빛을 켰다. 이 마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진호 씨, 혹시 예전에 들은 전설 같은 거 있어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오래된 산속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인데 그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난대요. 아무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해요. 서연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모험심이 자극되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회색 니트와 검은 레깅스 차림은 편안하면서도 간결한 매력을 풍겼고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진 채 자연스럽게 어깨에 흘러내렸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결단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정보를 모아야겠네요. 늦기 전에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그럼 우리 팀이 되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미소를 띠며 팀 좋아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키면서 움직여야 해요. 라고 덧붙였다. 그때 아파트 복도 쪽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즉시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누구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서연과 진호는 서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진호가 살짝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채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조금 열어 확인했다. 문 앞에는 평범한 복장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점검. 지금 가스 교체는 다 끝났는데요. 서연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그게 저희 회사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요. 다시 한번 점검하러 왔습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진호는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요. 보통 이렇게 갑작스러운 점검은 없거든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서연과 진호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건 확실해 보이네요. 진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진짜 궁금해요. 그 보물이 무엇일지.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옅은 붉은 립스틱이 은은한 미소와 어울리며 진호의 따뜻한 눈빛과 맞닿았다. 이 순간만큼은 이사온 낯선 공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된 듯했다. 우리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동시에 그곳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라는 무언의 예감이 둘의 마음을 꽉 채웠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사라진 그림자를 쫓듯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누군가가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진호 씨, 저 사람한테 뭔가 숨겨진 게 분명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찬 빛이 담겨 있었다. 진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 동네에선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작은 마을일수록 비밀은 더 깊게 숨겨지니까요. 그는 손에 쥔 공구함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며 덧붙였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숨겨진 진실일지도 몰라요. 서연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긴장과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레이스 포인트가 은은하게 드러나는 실크 블라우스는 조명의 그림자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위에 걸친 진한 회색의 가디건은 부드러운 선을 그리며 그녀의 몸매를 살짝 감쌌다. 손가락에는 심플하는 반지가 반짝였고 목에는 얇은 체인 목걸이가 은은한 빛을 더했다. 우리가 뭘 찾아야 하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서연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진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라서 든든해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죠? 진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가스 배달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해결사로서도 말이에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순간 아파트 복도 쪽에서 또 한 번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소리의 근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문틈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비쳤다. 이번엔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 신중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우리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여기서 더 기다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켰다. 우선 이곳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정보를 정리하죠. 진호가 공구함을 챙기며 말했다. 좋아요. 이 모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둘은 조용히 아파트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를 뒤로 한 채 골목길로 나섰다. 가평의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그 속에는 미지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진호의 팔짱을 살짝 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비밀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멀리서 누군가의 눈빛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둠 속에서 번지는 미소는 차갑고도 위험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가평의 작은 아파트 거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김서연은 어젯밤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올리브색 실크 셔츠는 자연스럽게 몸에 흐르고 허리선이 살짝 드러나면서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블랙 슬랙스와 세련된 흰색 스니커즈는 활동적인 하루를 예고했다. 손목에는 얇은 가죽 시계가 빛났다.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시작이야.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다. 이진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그는 진한 네이비 셔츠에 깔끔한 카키 팬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준비됐나요? 진호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을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오래된 목조 건물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바리스타에게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다. 그때 진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본 그 남자, 분명 단순한 점검원이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눈을 반짝였다. 우리가 찾는 전설, 혹시 그와 연결된 걸까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 지역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비밀을 지킨 누군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마을 중심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죠. 서연은 가방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여기, 마을 북쪽 숲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어요. 그곳이 단서일지도 몰라요.
진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카페를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진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살짝 웃었다. 이렇게까지 함께할 줄은 몰랐는데 왠지 마음이 놓여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요. 이 모험이 끝나면 우리 둘 다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뒤로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 그림자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멈춰라, 아니면 후회할 것이다. 서연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 것 같아요.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 그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그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가평의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김서연과 이진호는 마을 북쪽 숲속에 자리한 오래된 폐가 앞에 섰다. 폐가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목조 건물로 삐걱거리는 문과 깨진 창문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오늘 입은 진한 와인색 원피스 위에 가벼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편안한 로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감싸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수가 바람에 실려왔다. 여기가 그 전설의 시작점인가 봐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는 주변을 살피며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해요. 조심합시다. 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폐가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상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연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여기 뭔가 적힌 게 있어요. 진호가 다가가자 벽 한쪽에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한글로 쓰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는 자, 빛을 보리라. 서연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장을 쓸어내리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 마을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란 뜻일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라고 답했다. 그때 폐가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이며 흔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다. 진호는 손전등을 든 손을 꽉 쥐며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여기서 뭔가 발견하면 바로 알려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 긴장과 결의가 어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폐가 근처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인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찾고 있던 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시네요. 서연과 진호는 동시에 몸을 움츠리며 서로를 보호하듯 가까이 다가섰다. 미지의 인물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벽에 새겨진 문장을 가리켰다. 진실이란 건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그걸 원한다면 끝까지 가보시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의 빛을 찾아낼 거예요. 그들의 앞에 놓인 미스터리와 위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폐가 뒤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과 진호는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 할 때가 왔다.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깊은 어둠 속 폐가 뒤편에서 울려 퍼진 발자국 소리에 김서연과 이진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서연의 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녀가 입은 와인색 원피스는 어둠 속에서도 은근한 윤곽을 드러내며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호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준비하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 있어야 해요. 그때 낡은 문이 살짝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그 빛을 응시했다. 낯선 인물이 조심스레 폐가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이는 그의 까만 가죽 장갑과 검은 후드 자켓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감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찾았군. 서연은 진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를 쫓던 사람이에요. 진호도 한숨을 내쉬며 이제부터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라고 답했다. 낯선 인물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유심히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졌다. 그 순간 액자 뒤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인물이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오래된 낡은 문서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바로 전설의 열쇠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을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도 몰라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어있던 자리에서 뛰쳐나와 낯선 인물을 향해 달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재빠르게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서연은 발끝으로 바닥을 딛고 민첩하게 그를 쫓았다. 그 순간 진호가 뒤에서 잡으려 했지만 놓쳤다. 폐가 박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격렬하게 부딪혔다. 바람에 실려온 숲속의 나뭇잎 소리와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어우러졌다. 서연은 눈앞에 번쩍이는 열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낯선 인물이 멈춰섰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았다. 이걸로 끝내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숲속에서 새로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웠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서연과 진호는 숨을 죽이며 서로를 굳게 붙잡았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그들이 마주할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평 숲길을 김서연과 이진호가 조심스레 걸었다. 서연은 짙은 남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진 채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입술에는 미묘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진호는 검은 점퍼 차림으로 앞장서며 주위를 살폈다. 저기 폐가 근처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랑 그 그림자.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돼요.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테니까. 진호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들이 다가간 폐가 근처.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진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저기요. 저 사람들, 우리가 찾는 정보와 관련 있을까요?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불빛을 따라 살금살금 다가갔다. 모닥불 주위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대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 열쇠가 정말 중요한 거 맞지? 한 남자가 물었다에 맞아. 그걸로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서연과 진호는 숨을 죽이며 대화를 듣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나뭇가지를 밟아버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발견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경계했다. 서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린 이 마을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긴 침묵이 흘렀고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검은 모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할 생각은 없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찾을 테니까. 진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해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들은 그렇게 뜻밖의 동맹을 맺고 마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었다. 그러나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모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서연의 속삭임에 진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들의 그림자가 모닥불 아래 길게 드리워지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미스터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숲속, 모닥불 주위에 모인 5사람의 얼굴이 불빛의 어슴풀에 드러났다. 김서연은 와인색 원피스 위에 가벼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채 손에 들린 작은 노트를 꼭 쥐었다. 옆에 선 이진호는 짙은 네이비 셔츠에 카키 팬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낮고 무겁게 말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 얽힌 오래된 진실이자 한때 잊혔던 역사의 열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이 비밀을 밝혀내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죠. 진실을 원하는 자와 감추려는 자가 서로 충돌할 테니까요. 진호가 옆에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거군요.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서로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검은 모자 남자가 지도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마을 외곽, 오래된 수양버들 나무 아래에 숨겨진 입구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기억하며 모닥불을 정리하고 숲속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고 진호는 그녀 옆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의 숨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즉시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걸음을 주시했다.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호가 낮게 경고했다. 서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쥐었다. 그렇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고 깊은 숲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 펼쳐질 미스터리와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위험이 숨어 있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세요. 이 비밀의 문은 곧 열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김서연과 이진호는 낡은 수양버들 나무 아래에 숨겨진 작은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진회색 슬랙스는 긴장된 순간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입구 안으로 비췄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아마도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이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진호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몸을 숙인 채 좁은 입구로 들어섰다. 습기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벽에서는 오래된 돌과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 두근거림 속에는 설렘도 섞여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가 손전등 불빛을 이끌며 말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벽에는 옛 한글과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사라진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암시하는 듯했다. 진호가 한쪽 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찾는 단서가 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힌 내용을 꺼내 읽었다. 진실은 빛을 따라라. 어둠은 숨길 수 없다. 이 말이 힌트일까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갑자기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진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 아래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채 미지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세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 새겨진 오래된 그림 속에서 무언가가 미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서연이 속삭였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올랐다.